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갈 여행은 약 2000년 전 동방의 한반도와 서방의 인도를 잇는 대양을 건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가 건국되기도 전인 서기 48년. 아득한 바다 너머 인도에서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은 허황옥. 그녀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바꿀 용기를 가진 여인이자 동과 서를 잇는 문명의 다리가 되는 여인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여인 허황옥의 해양 로맨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제 결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시작됩니다. 아유타국은 겐지스강 근처 현재의 인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이곳의 왕실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 발달했으며 해상 무역으로 아시아 전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왕실에 태어난 여인이 허황옥입니다. 허황옥은 단순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현숙하고 총명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공주처럼 궁전 안에 갇혀 있지 않았고 대신 이 세상의 광활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유화상은 불교 승려였으니 그 영향을 받아 그녀는 정신적으로도 깊이 있는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당시 인도는 불교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신비로운 항로를 통해 천천히 동쪽 세계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허황옥은 이 위대한 영적 흐름 속에서 자신도 무언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운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 왕실의 공주라는 신분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유타국의 왕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왕족 여성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허황옥은 꿈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어딘가 멀고 낯선 동방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마치 우주의 뜻이 그녀에게 내려진 계시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이 많고 신비로운 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황옥에게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이 들려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용감한 허황옥은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아갔고 동방의 한 나라로 가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공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혹은 신의 뜻이었는지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 48년 가야 시대 초기, 그 유명한 여행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1세기의 동방 세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해상 무역로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인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실크로드보다도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상인들과 모험가들은 이미 장황한 바다를 건너 동쪽 세계와 교역했습니다. 그들은 계절풍을 이용해 배를 타고 수개월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해상 무역로를 따라 허황옥의 배는 출항했습니다. 허황옥의 여행에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장유화상입니다. 장유화상은 불교 승려였으니 아마도 그는 동방으로 불교를 전파하려는 종교적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사람들은 시종들, 하인들, 그리고 아마도 상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는 인도의 항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봄이나 초여름이었을 것입니다. 계절풍이 동쪽으로 불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 1세기의 해상 항해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침반도 없었고 정확한 해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별과 태양 그리고 경험 많은 뱃사람들의 지혜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양을 건넜습니다.
수주간, 수개월간 그들은 끝없는 바다와 맞닥뜨렸습니다. 아마도 그 항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화는 신비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허황옥의 배가 한반도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신기루 같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해상 항해 중 특정한 기후 조건이 만들어질 때 신기루 같은 광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바다와 찬 공기가 만나는 계절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설화의 기록을 통해 실제로 허황옥이라는 인물이 존재했고 실제로 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로 왔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선박이 한반도의 해안에 접근했을 때 허황옥의 배는 아마도 남해안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현재의 김해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가야, 그리고 특히 금관가야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허황옥이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서기 42년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구지봉의 6개 황금알 중 가장 먼저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9명의 족장들이 구지봉 정상에서 신성한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황금관 속에 6개의 알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알들이 차례로 깨어나 6명의 남자가 나왔고 그중 가장 먼저 태어난 자가 바로 김수로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박혁것의 신화나 고구려의 동명왕 신화와 비슷합니다. 고대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의 왕이 하늘의 뜻으로 탄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신화적 표현이었습니다. 수로왕은 이렇게 신성한 출생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 이후 6년 뒤인 서기 48년 운명의 여인이 그의 나라로 도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황옥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생각해 봅시다. 인도에서 태어난 여인과 가야에서 태어난 왕. 둘 다 왕족이었고 둘 다 신성한 출생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수로왕이 처음에는 왕비를 맞이하지 않으려 했다는 설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수로왕은 신하들의 왕비 맞이를 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의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따르지 않았노라. 다시 말해 수로왕은 자신의 왕후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이미 정해놓은 운명처럼. 이러한 설화적 표현은 역사학자들의 눈으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허황옥이 가야에 도착했을 때 수로왕이 자신의 왕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왕실 간의 정략 결혼은 고대에서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인도의 공주와 가야 왕의 결혼은 동방의 작은 나라 가야가 서방의 위대한 인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가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로맨틱한 부분에 도달합니다. 허황옥과 수로왕의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역사 기록은 사실 매우 건조합니다. 삼국유사는 다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허황옥이 가락국에 와서 수로왕의 왕후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만남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위에 있는 것은 같은 하늘이었고 함께 흐르는 것은 같은 인류의 감정이었습니다. 허황옥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현숙하고 총명한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을 넘어 가야 사회에 인도의 문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수로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신성한 출생으로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화적 위대함과는 별개로 그는 실제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현실적인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인도 공주의 현숙함과 아름다움에 진심으로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가야 국가 체제의 개혁입니다. 당초 가야는 9족장의 연합체제였습니다. 각 지역의 족장들이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수로왕이 허황옥과 결혼한 후 가야는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됩니다. 9족장의 권력이 점차 약화되고 수로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허황옥이라는 현숙한 왕비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왕비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왕비는 왕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국가 정책의 중요한 영향자였습니다. 특히 인도의 왕실 전통에서는 왕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허황옥은 자신이 가져온 인도의 문화와 지혜를 가야에 전파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오빠 장유화상이 불교 승려였으니까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허황옥의 7명의 아들 중 일부는 불교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야 불교의 초창기 주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만남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 개인의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방의 신흥 국가 가야와 서방의 위대한 문명 인도를 연결하는 문명적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가야는 세계로 열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가야가 신라, 고구려, 백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의 중요한 나라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슬픔이 함께합니다. 허황옥과 수로왕의 로맨스는 비극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허황옥은 서기 18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인도에서 가야로 온 지 약 140년 뒤의 일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7명의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은 함께 가야 왕국을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황옥도 나이를 먹게 되었고 그녀는 마침내 가야의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로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로왕이 허황옥을 잃은 후의 삶은 매우 슬펐다고 합니다. 그는 늘 혼자 잠들며 슬피 탄식했고 가야 백성들은 왕이 어버이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수로왕도 서기 199년 아내 허황옥이 떠난 지 10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묻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작입니다. 허황옥과 수로왕 사이에서 태어난 7명의 아들들은 가야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불교 승려가 되었고 일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가야의 귀족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대의 김해 허씨 성씨의 시조가 바로 허황옥이라는 점입니다. 즉, 오늘날 몇만 명의 한국인들이 인도 공주 허황옥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설화와 전설일까요? 현대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흥미로운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가야 지역의 고고학 발굴에서 인도 유래의 물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물고기 무늬가 있는 도자기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은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 문화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둘째, 허황옥이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파사석 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탑은 인도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셋째, 유전자 분석입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김해 허씨 집안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DNA에는 남아시아, 특히 인도의 유전자 흔적이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허황옥이 실제로 인도에서 가야로 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인도 공주가 배를 타고 한반도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가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과학의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황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째, 그것은 고대 한반도가 결코 고립된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서기 1세기에 가야는 인도와 직접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둘째, 그것은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허황옥이라는 한 여인의 용기와 현숙함이 두 문명을 연결하고 가야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셋째, 그것은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동방과 서방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황옥과 수로왕. 그들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용기 있는 여인과 그녀를 받아들인 왕의 아름다운 로맨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며 한 인도 공주와 한 가야 왕의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제 결혼이었고 동방과 서방 문명의 첫 만남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감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상에서 사용된 자료와 학술적 근거들은 삼국유사, 그리고 현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고 역사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